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혹시 핸드폰 알림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탭이 열려있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딴짓하고 싶은 충동 지금 느끼고 계시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수치를 먼저 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 인간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은 12초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수치가 8초로 줄었습니다. 금붕어의 집중 지속 시간이 9초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짧아진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뇌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디지털 행동 분석 기업 덱스트로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96번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10분에 한 번 꼴이에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이른바 노모포비아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핸드폰을 많이 본다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핸드폰이 그걸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 연구팀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업무 중 한 번 방해를 받으면 다시 완전히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 15초가 걸렸습니다. 하루에 핸드폰을 96번 확인한다고 했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루 중 진정한 집중 상태에 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자주 사용하는 신경 경로는 강해지고 잘 쓰지 않는 경로는 약해집니다. 근육처럼요. 계속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될수록 뇌는 점점 짧은 자극에 반응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반대로 오래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 즉 딥포커스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니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202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사용 청소년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더니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평균 사용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판단,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에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걸? 한번 테스트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신의 마음 근육을 키워드리는 컨텐츠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2분만 멍하니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음악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그냥 천장만 바라보면서요. 불안하죠?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 느낌이 바로 디지털 자극 의존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뇌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즉 멍 때릴 때 창의성이 활성화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감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되었어요. 잠깐의 지루함도 즉시 핸드폰으로 채워버리니까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잃어버렸고 그와 함께 깊은 생각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이 숏폼 콘텐츠들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 의회에서 틱톡 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이 아동과 청소년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틱톡 측은 명확한 답을 피했지만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국내에서도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숏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로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스마트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대신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3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루함 훈련을 시작하세요. 하루에 딱 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버스 기다리면서 핸드폰 대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 밥 먹으면서 핸드폰 내려놓고 음식 맛에만 집중하는 것.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다시 회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상태가 활성화될 때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딥워크 블록을 만드세요. 컴퓨터 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에서 딥워크, 즉 깊은 집중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딱 25분만 알림을 모두 끄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유명한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처음엔 25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뇌는 다시 집중하는 방법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핸드폰과 물리적 거리를 두세요.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같은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뒤집어 놓는 것보다 아예 다른 방에 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뇌는 그것에 쓰던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점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건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8초라는 집중 시간, 96번의 핸드폰 확인, 쇼폼의 초고속 자극들이 우리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뇌는 바뀔 수 있어요. 신경 가소성은 나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뇌는 다시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것, 그 작은 훈련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신 것만으로도 오늘 이미 뇌 훈련 한번 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